자연어 이해 서비스를 주제로 SK 박소희 수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에이브릴 플랫폼 팀의 박소희 수석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판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호스팅, 그러니까 서비스 호스팅이 완료된 신규 API,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API 중에서 왓슨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API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API에 대해서 아마 최초로 소개가 되는 것이라서 저는 이제 좀 이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좀 그런 상세 내용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왓슨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API에 대한 오버뷰 장표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이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한 장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앞으로 줄여서 NLU API라고 하겠습니다. 왓슨 NLU API는 일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어떤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보통 저희가 NLP라고 알고 있는 그 기반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간단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NLU API는 REST API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API 호출로서 되게 개발자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그 말은 이제 지금 NLP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않아도 아웃 오브 박스 형태로 그 기능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피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왼쪽에 원 안에 그 안에 어떤 피처가 있는지 이제 크게 지금 7개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뭐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컨셉, 키워드, 엔터티, 시멘틱 롤, 센티멘트. 이제 이런 어떤 제공되는 기능별로 이런 API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NLU API는 이제 자체적으로 프리 트레이닝 돼서 해당 이제 퍼블릭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별도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기존에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비주얼 레코그니션 API의 첫 번째 이미지 클래시파이 기능처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NLU API도 저희가 커스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질문을 제가 받는데요. 그래서 일단 NLU API 현재 저희가 오픈된 버전은 대체적으로는 별도의 트레이닝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커스텀 트레이닝 기능은 없는 그 자체로 이용되는 퍼블릭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일부 엔터티라든가 릴레이션 AP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툴을 통한 커스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제 현재는 대체의 API들이 지금 퍼블릭으로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에이브릴, 왓슨 이런 서비스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올라가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이게 온프레미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좀 적어봤습니다. 퍼블릭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다. 이런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전에 알케미 랭귀지 API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잠깐 비교하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NLU API는 IBM에서 2015년에 알케미 랭귀지 API를 알케미사를 인수하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죠. 이 알케미 랭귀지 API가
이제 리브랜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든 기능이 이제 매핑이 돼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딱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알케미 랭귀지에서는 다양하게 각각이 API에 별도의 엔드포인트를 갖는 그런 서비스로 제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통합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 API 이름 자체도 좀 길게 되어 있던 것들이 좀 오른쪽에 보시면 좀 심플하게 정리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부의 API들은 좀 통합돼서 하나의 API로 제공이 돼 있고 또 너무 사용이 떨어지는 그런 기능들은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단종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래쪽에 보시면 너무 기본적이어서 모든 API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부의 기능으로 통합이 돼서 별도 API가 아니라 이제 내부 기능으로 제공이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다시 NLU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왓슨 NLU API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 다양한 피처 및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여러 API 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개발자가 NLU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일한 Analyze라는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텍스트라든가 HTML이라든가 어떤 웹사이트의 URL 이런 것들을 인풋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피처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피처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대체로 많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한국어 지원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릴레이션즈와 이모션즈는 이제 현재는 한국어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박스가 쳐져 있는 키워드 엔터티 시멘틱 룰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오픈을 이제 거의 막바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한테 다시 이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U 사용법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REST API 다 사용하실 줄 알겠지만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보면 이제 지금 리퀘스트하는 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제 gateway.aprilwatson.kr 이게 서비스의 이제 엔드포인트가 되고요. 이거를 호출을 하실 때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저희 인풋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URL을 전달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어떤 기능들을 제이슨 형태의 이제 피처를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 컨셉, 메타데이터 세 가지 피처를 선택한 예고요. 랭귀지를 KO라고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랭귀지 디텍션은 저희가 전달하는 텍스트에 따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returned analyze text true 이런 옵션이 좀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호출을 할 때 리퀘스트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리스판스를 보시면 그냥 여러분 익숙하신 제이슨 파일 형태로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자세히 좀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저희가 선택했던 피처별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타이틀, 이미지, 피드, 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URL에 있던 내용이 타이틀을 봤더니 SK CNC가 인공지능 에이블을 비공개 시범 서비스 이런 타이틀을 지금 추출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해서 세 가지 리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API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쭉 이어져서 컨셉에 대한 결과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어라든가 SK, 인공지능, 대한민국 인공심경만 이런 게 결과가 리턴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옵션으로 리턴 어널라이즈 텍스트를 추루라는 옵션을 전달을 했더니 그 해당하는 텍스트가 리턴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풋으로 URL을 던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바디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API 결과로 전달한 어떤 식으로 지금 NLU가 사용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로
기존에는 알케미 때는 이게 별도의 API였지만 이것이 계속 모든 API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옵셔널 피처로 들어간 텍스트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얘는 HTML 파일이라든가 웹 URL을 입력을 하면 그 HTML 태그 정보들을 좀 다 제거를 하고 본문의 텍스트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별도 API가 아니라 모든 API에 아까 말한 그런 옵션을 넣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텍스트 익스트랙션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텍스트는 받지 않고요. HTML 형식의 파일을 인풋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제 밑에 잠깐 보이면 이런 맨 왼쪽에 이런 웹사이트가 있을 때 해당하는 태그 정보를 좀 분석을 해서 바디 쪽에 텍스트를 뽑아내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화면이 지금 안 나오시죠? 예,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텍스트를 분석한 애라기보다는 분석에 사용되기 위한 정보들을 추출해주는 그런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HTML 파일 마찬가지로 웹을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타이틀이라든가 해당 어서라든가 또는 피드 정보,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 출시,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혹은 이미지 URL 이런 정보들을 리턴을 해주는 애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태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라든가 뭐 타이틀 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당 정보들을 리턴을 해주는 API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카테고리라는 API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으면 컨텐츠와 연관된 분류명을 리턴해주는 API이고요. 그래서 이 분류명은 최대 5단계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명을 리턴을 해주는 API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왼 하단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찰 음식 뭐 세계화와 관련된 어떤 스님이 무슨 뭐 프로에 출연하셨다 뭐 이런 기사를 넣었더니 어떤 그 리턴되는 값들을 보면 릴리전의 뭐 부디즘이라든가 푸드 앤 드링크, 뭐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이런 카테고리가 지금 리턴된 결과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카테고리가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 명이 리턴이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일단 왓슨의 경우에 이 카테고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IAB 테크랩이라는 단체에서 지정한 컨텐트 텍사너미가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한 결과가 리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대체로 이게 한 1000개 정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5레벨까지 돼 있고 이제 맨 최상위를 보시면 뭐 아트라든가 비즈니스, 파이낸스, 에듀케이션, 푸드, 헬스 뭐 이런 식의 분류명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쉽게도 지금 이 분류명 자체는 사용을 해보시면 저희가 한글 텍스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분류명은 영문으로 리턴이 돼서 조금 그런 것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카테고리 API의 전 언어별 버전이 동일하게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셉이라는 API인데요. 얘는 저희가 또 이제 인풋을 넣으면 컨텐츠하고 연관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DBpedia 자원과 링크된 컨셉어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API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밑에 좀 있는데 결국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DBpedia의 어떤 컨셉 단어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 API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돼서 연관이 있는 개략 주제어가 제시가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게 리턴이 되려면 해당하는 단어가 위키피디아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풍부한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요. 엔티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곧 출시될 API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NER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이제 엔터티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정의된 개체 유형에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개체명들을 이제 주어진 텍스트에서 찾아서 리턴을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잠깐 보시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라는 예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 문재인은 person에 해당한다. 또 대한민국은 로케이션에 해당한다. 뭐 대통령 이런 게 잡 타이틀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정보들을 추출해주는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아마 설명해 드리셨지만 그 지금 한국어 대상 API 중에서는 유일하게 왓슨 날리지 스튜디오와 연동을 해서 저희가 커스텀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퍼블릭 모델 외에 커스텀 기능을 제공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그럼 어떤 엔터티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 상세한 정보들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엔터티 타입 자체는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개체 유형 24개 중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컴퍼니라든가 제 볼드 표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컴퍼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잡 타이틀, 로케이션, 퍼슨 뭐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말 그대로 컨텐츠 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 어들을 용어, 항목 또는 구호 이런 것들을 추출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얘는 키워드는 문서 내에 있는 주어진 문서 내에 있는 애들이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 롤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좀 분석해주는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의미 표현 기준으로 구문을 분석해서 문장 내의 의미 관계를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액션, 사실 이게 원래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게 약간의 문법적인 우리 국어 문법의 내용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문장 내에서 어떤 액션이 있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액션의 주체가 되는 거를 서브젝트로 추출을 해주고 그 액션의 대상이 되는 거를 오브젝트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시가 지하철 사업자가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는 액션이 설치하였다라는 정보를 액션으로 먼저 뽑고요. 그럼 설치한 주체가 서브젝트로 리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하철 사업자가 서브젝트가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스크린 도어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이 액션에 대해서 뭐 시제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을 같이 리턴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장의 구문 분석해주는 그런 API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NLO의 이제 마지막 센티멘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주어진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여부를 점수로 제시를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위에 예를 하나 냈는데 이제 후반전 이게 어제 지금 다시 이거 예제로 좀 약간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전에 대한 기사의 일부를 제가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좀 아쉬움을 남겼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얘를 돌려봤더니 얘는 이 다큐멘트에 대한 전반적인 센티멘트를 네거티브라고 리턴을 해줬고요. 마이너스 0.322 이런 점수가 나왔고 이제 밑에 얘는 저희가 이제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임시 공휴일 된 예제를 넣어봤는데 그거를 돌렸더니 지금 파지티브 0.67 점수 이렇게 리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받았어요. 어떤 텍스트를 볼 때 보는 사람마다 감정이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거가 누가 보느냐에 대해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당연히 문서를 읽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그 텍스트 기반의 분석이다. 그게 어떠한 파지티브한 어조냐 네거티브한 어조로 쓰여져 있는지를 감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개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뭐 키워드니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비슷하게 또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보고 어떻게 리턴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 하나의 기사를 하나 뽑아봤고요. 이거 많이 보셨을 기사인데 저커버그와 머스크가 AI 위험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뭐 이런 기사이고요. 내용은 여기서 뭐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NLU의 몇 가지 피처로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은 무한대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를 뽑았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거는 밖에서 이제 데모 보셨던 그걸 이용해서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스코어를 뭐 인류, 머스크, 저커버그, 뭐 컴퓨터, 뭐 영어 쭉 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리턴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나타나는 게 이제 엔터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터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된 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냐, 조직이냐, 장소냐. 기존에 정의된 타입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주는 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키워드보다는 적게 리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머스크가 컴퍼니로 지금 인식이 됐고 지금 저커버가 폴슨, 무슨 로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잡 타이틀도 이렇게 뽑았고요. 아이언맨이 펄슨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당되는 엔터티라고 판단되는 애들을 뽑아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범위가 좁게 나오는 게 컨셉입니다. 컨셉은 제가 DBPDI 링크가 있는 애들이 리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수가 엔터티보다 조금 그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뭐 대한민국, 마빈민스키 이런 애들이 이제 뽑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같은 단어가 당연히 엔터티로 나올 수도 있고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컨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게 어떤 분류야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 API는 무조건 얘는 아까 100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 테크놀로지 컴퓨팅 밑에 소셜 네트워크가 좀 높게 나왔고요. 그 밑에 뭐 컴퓨터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는 낮은 점수긴 하지만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기사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연관된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아까 쭉 보여드렸던 게 그 피라미드에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따로 쓴 거고 지금 아까 기사를 가지고 돌렸던 결과로 저희가 리미트를 주지 않고 풀리 받았더니 이제 이렇게 키워드는 50개가 추출이 됐고 엔터티는 13개, 컨셉은 8개, 카테고리 3개 이렇게 리턴되는 이런 서로의 API 관계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NLU AP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어떤 단계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텍스트 기반의 여러 비정형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좀 약간 컨텐츠를 클렌징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API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피처를 분석하고 이게 키워드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센티멘트가 맞을 것인지 엔터티가 맞을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서비스는 그냥 호출하면 되게 그건 쉬운 과정이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즈 케이스 뭐 예시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텍스트를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NLU API가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 모델로서 강점이 아무래도 뉴스라든가 뭐 소셜 네트워크 쪽 도메인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객의 SNS나 이런 것들 또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브랜드에 대한 뭐 센티멘트를 좀 분석해 본다던가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추출해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뭐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놓는 유즈 케이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그 고객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NLU 단독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왓슨 내의 서비스들과 함께 사용을 하시면 더욱 강력한 유즈 케이스를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요. 아까 테크 시즌 맨 처음에 이제 에이브리를 부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예가 있었는데 저는 NLU는 그렇다면 그 부엌의 진짜 기본적인 칼이나 도마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API지만 굉장히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가 아닐까라는 말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소희 수석님 발표 감사합니다.